이분은 제가 왜 모시려고 하냐면 대권 후보를 이겼어요. 대권 후보를 이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환영받아 보긴 처음이네요.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선거 열흘 전에 판세는 당연히 제가 우세하죠. 이때는 여론조사 한 10% 이상 찍으실 때요. 민심은 여론조사에 있지 않다. 역대 여론조사 한 번도 제대로 맞힌 적이 없다.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요. 10% 이상 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선거 전날 유세하시는데 일부러 밤에 찾아갔어요. 그때도 여론조사는 여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 그리고 실제로 1, 2% 차이도 아니고 몇 프로 이기셨죠? 12.7%. 이긴 비결이 담긴 무슨 자료 같은 거 보내라고 했더니 이런 거 하나 달랑 보냈어요. 급조된 후보. 이거 오세훈 후보 유세차인가 봐요. 준비된 후보 유세차. 이긴 비결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전날, 직전날 본인의 소개 영상을 담아가지고 막 뿌린 거예요. 만들어서. 내용 보세요. 나에겐 소중한 것이 있다. 언제나 나를 믿어주는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랑과 응원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나는 전진한다. 끝이에요. 그리고 제목에 나는 불꽃이다야. 도저히 비결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요 활동 이런 겁니다. 주요 지역 활동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배드민턴 연합 종로구 그리고 최근에 활동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럴 일을 하고 붙였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가장 만나고 싶은 정치인으로 뽑혀서 특강을 하고 있다가 뉴스에 나왔던데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내가 오세훈을 이길 거라는 걸 아셨죠? 제 선거도 여러 번 했지만 남의 선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시장에 가보고 또 가게 좀 들려보고 거리에 나가보면 이게 지는 선거인지 이기는 선거인지 감이 와요. 공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4년 전에 그 공약 이행률이 83.6%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 정도 지키면 그래도 종로 구민들이 보통 분들인가 정치 1번지 분들이신데 틀림없이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과는 다른 오세훈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나타났으니까 환경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민심이. 거리에서 유권자들 반응이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하고 틀리네? 다르네? 예? 이게 내가 우세한 것 같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혹시 여론조사가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있죠. 그것이 저 여론조사가 노리는 함정이에요. 그 여론조사 노리는 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거운동원들을 비롯해서 후보자 본인까지 아랫도리에 힘이 빠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론조사 문제점 많이 지적했는데 보수 편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3월 23, 4일 그때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론조사에서 제가 17.3%를 지는 것으로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7%도 아니고 17%. 17.3%. 그런데 실제로는 12.7%를 이겼으니까 30% 차이 나는 거죠. 그 차이가 3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번 국회에 여론조사 관련 법률을 꼭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모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당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 하시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뜬 분이 있잖아요. 힐러리. 예, 네. 그분 꼭 하고 싶은가 보던데. 근데 그분은 잘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왜 당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는 물론 여러 번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대선을 이제 관리하는 당대표라는 차원에서는 좀 다른데, 제가 10년 전에 당대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요. 네. 제가 또 나서면 당신만 하냐. 이제 좀 세대교체 좀 하자. 나간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제가 나가면 되죠, 되긴. 되긴 되는데 온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캠페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적이 되죠, 좀.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미지가 훼손이 되어서 지금 우리 당원 동지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내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후배들이 훌륭한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게 두고 나는 내 길로 가는 게 옳다 하는 게 제 판단이죠. 요즘 흥행하고 있는 이 개헌 논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나름대로 정치판을 주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저는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가 꼭 법을 바꾸자가 아니라 그렇게 판을 좀 바꿔서 너는 총리, 책임 총리, 나는 뭐 그 대통령, 혹은 뭐 너는 수상, 뭐 나는 대통령제, 뭐 이런 식의 딜을 하고 서로 나눠 먹는 구조가 나오게 하려는 그 판을 만들려는 의도가 개헌이라는 단어로 지금 집약된 거 아니에요? 그 총수는 상당히 불순해요. 저는 지금 정치를 국회에만 있었던 것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완전히 공학적으로 네. 근데 아마 그 생각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우 고급스럽게 하시네.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답변으로 충분하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좀 이상한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들어올 거면 들어올 거고 아니면 정치에 복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갑자기 돌아와서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개헌 얘기하면서 뭐 새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 하겠다는 걸까요? 사람도 자세를 바꿀 때는 그 예비 동작이 미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계 복귀는 이미 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적인 발언을 떠들기 시작했으니까. 글쎄요, 사실은 뭐 안 했다고 아직은 안 했다고 봐야죠. 다시 강진으로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복귀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니 본인이 나는 복귀했다? 나 정계 복귀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복귀 시점으로 봐야죠. 그럼 지금 아무리 떠든 거는 안 쳐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신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정치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시거나 그러지 않고 좀 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탈당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 탈당 안 하실 겁니다. 탈당을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따라갈까요? 별로 안 따라갈 거예요. 반기문 총장은 출마합니까? 출마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뭐 주변에서 출마 꼭 할 거라고 막 그러던데. 출마를 어디까지 출마라고 봐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벽보가 붙어야 출마하는 거거든요. 그 전 단계까지는 선관위 후보자 등록을 해야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안 한다가 아니라 못 한다 거기까지는 못 간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반기문 대신 오세훈은요? 오세훈. 제 그 상대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후한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아마 상당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이 새누리 쪽의 여권 주자들 중에 지금 거론한 반기문이 아니라 오세훈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오세훈과 김무성 이렇게 되면 오세훈이 이기나요?
이거 저는 도저히 그건 판단을 못 하겠네요. 김무성 대표가 제가- 지금 찌그러져 있잖아요. 하여튼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네. 저는 아직도 오세훈 카드는 유효하다. 그러면 안희정 지사는 이번에 나와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안 지사가 아니면 승산이 없을 때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다든가 그럴 때는 안 지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안 지사일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년에는 네. 어떤 카드든지 간에 우리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후보군이 좀 이렇게 넓어야 돼요. 후보군이. 이게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이 있어야 되고, 이런 후보군들이 말하자면 스타들이지, 스타 군단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지지 세력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그 세력이 다 합쳐서 대표 선수와 함께 마지막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지사가 그 주자의 한 명으로 등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잠재적인 주자의 한 사람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국회의장이 되시면 정권 교체에 어떻게 기여하시죠? 지금 이제 3당 체제 아니에요? 네. 이 3당을 어떻게 잘 대화와 타협에 새로운 문화,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국회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래서 국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네. 의장으로서 하여튼 국민이 그래도 사랑하는 국회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집권 능력이 있구나 해서 정권을 맡기는데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회의장 되시면 집권 상정해가지고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스트레스를 좀 덜 드려야 돼요. 본인의 국회의장 당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99.9%. 호남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건 심플해요. 간단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호남 정치인에게 기회를 좀 줘야 돼요. 호남 정치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세균. 정세균을 국회의장으로 만들면서 그렇지.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 사실은 뭐 저는 원래 지역 그렇게 많이 따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는 처갓집이 또 포항이니까 지역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은 아닌데, 일단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호남에서 이번에 23대 3대 2 요 결과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석이고 새누리당이 2석이에요. 뭐 그냥 비슷하잖아요. 도찐개찐인 거죠.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되었는지. 그런데 제가 2010년도까지 민주당 대표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호남 대표가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대선 후보도 없죠. 그러니까 이 당의 대주주가 호남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주주가 전혀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호남이 화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푸는 방법은 정세균이 국회의장이 되는 걸로 다 해결되나요? 이제 그게 시작이죠, 시작. 그리고 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밀어주면 저 정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겠구나. 2017년에 그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그러면은 다시 이제 호남의 지지가 회복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호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기 당 대표도 호남 출신이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송영길 의원 같이? 이제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나는 국회의장까지만 챙기면 된다. 호남 정치인과 호남 출신 정치인이 다른 거예요. 예? 저는 호남에서 4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재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호남 정치인이에요. 이게 호남 사람들이 저 사람을 호남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저를 서울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호남에서는. 네. 그런데 호남 출신이 처음부터 서울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예, 이 국회의원은 말씀은 그것은 이제 이석현 의원을 겨냥하신 말씀. 눈치 빨라요, 눈치 빨라. 본인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아, 정말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꼭 되고 싶으시군요. 아, 예, 되고 싶습니다. 당 차기. 그러면 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차기 당 대표로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사람의 의원 자격으로 생각하기에 지지하신 분이 있나요? 아직 없어요. 5명이나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가 후보. 5명이나 돼요, 지금? 송영길, 김진표. 지금 관심도 없으시죠? 아 모르는구나. 아예 추미애. 추미애, 그다음 이종걸. 이종걸. 아니, 제가. 박영선. 예? 박영선. 제가 우리 김보엽 기자가 저한테 이제 그 농담을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후보군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거기서 누구를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하는 본인의 위상으로 볼 때 아니 육선 의원으로 볼 때 육선으로 볼 때. 제가 육선 의원인데 네. 그것은 초선 의원도 지금 답변 안 해. 그게 총수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아니 본인 마음 속에는 있냐 이거죠. 말하라는 게 아니, 아니라. 마음속에도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봐야지. 패를 봐야 응. 5명일지 3명일지 2명일지 아직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냥 거론만 될 뿐이지 의사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 표현했어요. 하겠다고. 아니, 거기도 포스터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를 거론하는 건 부담스러우시면 초선 중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생각 안 나 지금. 이게 여러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만 지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실망을 안 하는데 국회의장 투표할 때 표를 뺏길까 모르시는 거죠. 청문회 활성화법, 예. 예, 국회법 개정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정부 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잖아요. 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오히려 정치를 잘하고 국정 운영을 잘해서 청문회 할 일이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청문회 할 일을 얼마나 저지르려고 그걸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네? 네, 저는 그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만약 하면요. 제 성질 같아서는 확 제의에 붙여버리고 싶어요. 제 성질 같아서는. 그런데 그냥 성질대로 할 일은 아니고 잘 판단하고 국민 여론도 살피고 또 만약에 국민 여론이 거기로 가지 않으면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노력을 한 연후에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한다든지. 혹시 내가 오늘 나가면 꼭 이 얘기하고 와야지 했던 얘기인데 제가 안 여쭤본 거 있나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나왔었어요. 선거 얼마 직전에. 네. 얼마 남겨도 그때도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오늘 또 제가 캠페인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러나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종로 구민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어요. 요즘에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옛날에 4.13 총선 이전의 정세균과 이후의 정세균은 달리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얼마 전에 익산역에서 내렸는데 젊은 친구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자고 그래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가 좀 뭐 스타가 됐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제가 종로 선거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소하고 기분 좋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응원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응원과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 주셨건 직접
원거리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셨건 간에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정말 좋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아니고 국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도낭칠 이노큐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 불면증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수면장에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불면증? 나 도낭칠 이노큐야. 그냥 뚜껑 따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팍! 이봐봐봐봐봐. 잠 안 오게 돼 있어. 현대인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노큐가 딱! 들어가. 무조건 딱 들어간다고. 물 타서. 그런 불면증 개선 정신. 그게 필요하다. 제주보낭칠 이노큐. 그 전과는 다른 오세훈이라는 변수가 새롭게 나타났으니까 환경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민심이. 거리에서 유권자들 반응이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하고 틀리네? 다르네? 예? 아, 이게 내가 우세한 것 같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때. 그래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혹시 여론조사가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이 있죠. 그것이 저 여론조사가 노리는 함정이에요. 그 여론조사 노리는 바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거운동원들을 비롯해서 후보자 본인까지 아랫도리에 힘이 빠진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론조사 문제 좀 많이 지적했는데 보수 편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3월 23, 4일 그때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론조사에서 제가 17.3%를 지는 것으로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7%도 아니고 17%. 17.3%. 그런데 실제로는 12.7%를 이겼으니까 30% 차이 나는 거죠. 그 차이가 30%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번 국회에 여론조사 관련 법률을 꼭 고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모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당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 하시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필리버스터로 뜬 분 있잖아요. 힐러리. 예, 네. 그분 꼭 하고 싶은가 보던데. 근데 그분은 잘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왜 당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는 물론 여러 번 하시긴 하셨지만, 지금은 예. 이제, 이분은 제가 왜 모시려고 하냐면, 대권 후보를 이겼어요. 대권 후보를 이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환영받아 보긴 처음이네요.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선거 열흘 전에 판세는 당연히 제가 우세하죠. 이때는 여론조사 한 10% 이상 찍으실 때요. 민심은 여론조사에 있지 않다. 역대 여론조사에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다.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어요. 10% 이상 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선거 전날 유세하시는데 일부러 밤에 찾아갔어요. 그때도 여론조사는 여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 그리고 실제로 1, 2% 차이도 아니고 몇 프로 이기셨죠? 12.7%. 그 이긴 비결이 담긴 무슨 자료 같은 거 보내라고 했더니 이런 거 하나 달랑 보냈어요. 급조된 후보. 이거 오세훈 후보 유세차인가 봐요. 준비된 후보 유세차. 이긴 비결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전날, 직전 날 본인의 소개 영상을 담아가지고 막 뿌린 거예요. 만들어서. 내용 보세요. 나에겐 소중한 것이 있다. 언제나 나를 믿어주는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랑과 응원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나는 전진한다. 끝이에요. 그리고 제목에 나는 불꽃이다야. 도저히 비결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요 활동 이런 겁니다. 주요 지역 활동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배드민턴 연합 종로구 그리고 최근에 활동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럴 일이라고 붙였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가장 만나고 싶은 정치인으로 뽑혀서 특강을 하고 있다가 뉴스에 나왔던데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내가 오세훈을 이길 거라는 걸 아셨죠? 제 선거도 여러 번 했지만 남의 선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시장에 가보고 또 가게 좀 들려보고 거리에 나가보면 아 이게 지는 선거인지 이기는 선거인지 감이 와요. 공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4년 전에 그 공약 이행률이 83.6%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 정도 지키면 그래도 종로 구민들이 보통 분들인가 정치 1번지 분들이신데 틀림없이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 판을 만들려는 의도가 개헌이라는 단어로 지금 집약된 거 아니에요? 그 총수는 상당히 불순해요. 저는 지금 정치를 국회에만 있었던 것도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완전히 공학적으로 네. 근데 아마 그 생각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우 고급스럽게 하시네.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답변으로 충분하고요. 손학규 전 대표가 좀 이상한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들어올 거면 들어올 거고 아니면 정치에 복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갑자기 돌아와서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개헌 얘기하면서 뭐 새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 하겠다는 걸까요? 사람도 자세를 바꿀 때는 그 예비 동작이 미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정계 복귀는 이미 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적인 발언을 떠들기 시작했으니까. 글쎄 사실은 뭐 안 했다고 아직은 안 했다고 봐야죠. 다시 강진으로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복귀 안 한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본인이 나는 복귀했다. 나 정계 복귀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복귀 시점으로 봐야죠. 그럼 지금 아무리 떠든 거는 안 쳐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신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정치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대선을 이제 관리하는 당대표라는 차원에서는 좀 다른데. 제가 10년 전에 당대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요. 네. 제가 또 나서면 당신만 하냐? 이제 좀 세대 교체 좀 하자. 나간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제가 나가면 되죠, 되긴. 되긴 되는데 온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가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 캠페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당대회를 거치고 나면 적이 되죠, 좀.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미지가 훼손이 되어서 지금 우리 당원 동지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내 시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후배들이 훌륭한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게 두고 나는 내 길로 가는 게 옳다 하는 게 제 판단이죠. 요즘 횡행하고 있는 이 개헌 논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나름대로 정치판을 주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저는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가 꼭 법을 바꾸자가 아니라 그렇게 판을 좀 바꿔서 너는 총리, 책임 총리, 나는 뭐 그 대통령, 혹은 뭐 너는 수상, 뭐 나는 대통령제, 뭐 이런 식의 딜을 하고 서로 나눠 먹는 구조가 나오게 하려는